상위 1%를 향한 투자 전략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유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투자 괜찮으셨나요?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단 하루 만에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은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띠면서 마감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가 여전하기는 합니다만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외쳤고 또 기업들의 실적이 양호하게 발표가 되면서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 속 삼성전자의 작년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고 또 이로 인해서 계절적 비수기로 인해서 또 증시 회복이 더뎌질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하방으로 움직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는 가운데 코스피는 1.7%, 코스닥은 2% 넘게 하락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대부분의 업종들이 오늘 다 하락을 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들,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은 오늘 상승했습니다만 다른 종목들은 그간 많이 올라서인지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왔고요. 또 오늘 제약 바이오주도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간밤 테슬라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2차 전지주는 강한 모습이었고요. 또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소차 관련주도 상승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오늘 하루에만 8원 가까이 오르면서 1,185원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 우리 시장 코로나 바이러스 리스크로 인해서 불안한 모습인데 이럴 때 상위 1%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는지 궁금하시죠? 이에 대한 나침반이 되어주실 박동혁 대표님 자리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지난주 대표님의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시장 하락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진짜로 이번 주에 많이 하락을 했어요. 특히 현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또 추가로 발생을 하면서 불안감이 가중된 상태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동혁 대표 인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이번 주 하락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열어뒀었죠. 우선은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하락 가능성이 좀 있을 것으로, 왜냐하면 약간 이탈하는 흔적들이 좀 보여줬고 동시에 좀 숨고르기 과정도 좀 필요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있었고, 뿐만 아니라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한 폐렴 관련해서 지금 현재 확진자가 또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었고 글로벌직이 지금 현재 악재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뭐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좀 무너지는 모습 보여줬고, 다행이죠. 어찌 보면은 중국 증시가 이번 주 내내 휴장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증시에 대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주가락에 대한 부분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근데 우선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이미 추세가 미끌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예측이 아니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장이 이제 끝난 이후 여전히 뭐 글로벌 증시는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화면에 지금 현재 보여지는 내용을 보면 미국 야간 선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국 증시가 개장을 하지 않았지만 그 전에 야간 선물이 돌아가죠.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0.62, 마이너스 0.66 이렇게 해서 이제 주가가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보통 1% 정도가 빠지면 급락입니다. 때문에 0.65%도 많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미증시 자체가 출발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종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오늘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추가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를 좀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요. 우선은 안 좋은 얘기가 터졌죠. 네, 속보를 통해서 접하셨던 것처럼 이제 두 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이 되어서 동시효과 때 관련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아마 내일장 시작이 된과 동시에 아마 관련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면서 증시는 약간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왜냐하면 우선은 주도성을 가지고 있는 전기전자 쪽이 일단 좀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이고 동시에 또 악재도 또 껴있는 상황이고 또 미국 증시도 지금 뭐 분위기도 상당히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잠시 잠깐은 출렁임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변수는 내용이 다를 뿐이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계속해서 경험을 하게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이제 추가적인 문제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잠시 잠깐 뭐 기법 아닌 기법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요 이런 말씀 드렸어요.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을 했기에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이후에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짧은 양봉이라 할지라도 변수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단순 5일 이동평균선만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건 아니죠. 전반적으로 그 주도성을 가지고 있는 전방 산업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전체적인 종목들의 분위기를 보면서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쉽게도 이렇게 좀 주가 자체가 좀 밀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떤 부분들이냐면은 5일 이동평균선을 뚫어주는 것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게 되면 박스권 흐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급락이거나 뭐 소폭 하락이거나 이렇게 진행이 되지 박스권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즉 다시 말해서 화면을 좀 보게 되면 이런 자리가 되겠죠. 코스닥을 가지고 한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이런 자리가 되겠죠. 여기 보면 바로 이런 자리요. 그렇죠? 잠시만요. 차트를 좀 당기겠습니다. 자, 이런 자리죠. 그렇죠? 이런 자리는 박스권이 나오지 않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 이탈하면 무조건 하락 또는 상황에 따라서 급락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이탈했다가 바로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일단 이탈을 하게 되면 양봉이 나올지라도 주가가 다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양봉 자체가 속임수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을 가지고 해석을 해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주가 자체가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을 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락 가능성이 있고 동시에 5일 이동평균선을 뚫어주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부진한 장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코스닥을 비롯해서 종합주가지수까지 5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돌파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식은 어떤 그 지지와 저항 돌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켜줄 자리는 지켜줘야 되는데 지금 지켜줄 자리를 이제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그 차익 매물이 나오는 부분이고 거기에 이제 악재까지 껴있기 때문에 그 하락폭이 더 커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기에서는 일단은 좀 관망을 통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나 싶고 앞으로 이제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수시로 찾아오기 때문에 이 5일 이동평균선이 누군가에게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은 잘 활용하면 정말 최고의 기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일 이동평균선 돌파 확인한 이후에 매매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정리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 미국 시장 부진할 가능성이 높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악재로 인해서 내일 우리 시장도 불안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셨는데요. 당분간은 5일 이동평균선 잘 확인을 하시면서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 오늘의 주식 명언도 이와 관련한 내용일까요? 아니, 물론이죠. 오늘의 주식 경우는요. 주식 투자, 강약 조절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을 의무적으로 매매를 하면은요, 그 실패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주식이라는 것은 시장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항상 올라가고 항상 떨어지진 않아요. 오르고 떨어지고를 반복을 하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주식을 전혀 모르시는 이 주식 초보님들께서도 상승장이 오면은 수익이 잘 납니다. 희한하게도. 그런데 또 반대로 시장이 급락장이 오거나 하락이 오면은 주식을 뭐 10년, 20년, 30년 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쉽게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죠. 다시 말해서 그만큼 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조절을 통해서 어떤 나름의 종목들에 대한 강약 조절이라든지 쉽게 해서 내 나름의 어떤 그 비중이라든지 매매 횟수에 대한 어떤 강약 조절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시장이 상승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 또는 상승장이면 때에 따라서는 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소극적이어도 수익이 안 나니까요. 근데 주가 자체가 어떤 중요한 어떤 지지대를 이탈해서 무너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뭐 비중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매매 횟수라든지 많은 분들께서 물론 이제 이런 원칙을 지키면서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은 아닌 분들께서는 시장을 그냥 무시한 채로 오로지 그냥 뭐 종목만을 바라보면서 시장이 좋아도 시장이 안 좋아도 항상 동일 비중, 항상 종목을 꽉꽉 채우려고 하는 그런 포트, 그건 잘못된 겁니다. 주식은 내가 원하는 종목이 있을 때 들어가는 거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돈 5천이 있다 하더라.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 5천을 다 투자해야 돼.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한 종목이 모여서 몰빵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중요한 것은
할 때 하고 쉴 때 쉴 필요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쉬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고 주가가 급락이 오거나 하락이 올 때는요. 오히려 조급한 마음, 즉 다시 말해서 손실난 부분들을 메꾸기 위해서 더 열심히 매매하시거든요. 아닙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잠시 잠깐 소극적으로 또는 매매를 좀 쉬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주가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좀 굉장히 괴롭죠. 그러나 오히려 또 반대로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잘 모색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약 조절이 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내리겠습니다. 네, 파동을 그리는 주식시장 무엇보다 강약 조절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최근에 우리 시장 굉장히 불안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 세운 원칙들 잘 지키시면서 비중과 그리고 종목들 관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주식 명언 들어봤고요. 이제 저희는 편입주 AS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하락장 속에서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종목들은 모두 다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신신제약입니다. 최근 고점 부근까지 많이 올라오면서 17%가량 수익 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틀 동안은 현재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 때문인 것 같은데요. 대표님, 이 신신제약 일단 뭐 수익이 나셨으니까 매도하시는 게 좋겠죠? 아니, 뭐 물론이죠. 우선 신신제약은 말씀을 드리고 나서 한 이틀 만에 좀 급등이 나와서 한 17% 정도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뭐 방송 시청을 통해서 매매하셔서 수익 보신 분들이 계시면 축하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이제 혹시라도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있거나 또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에 한번 또 차트를 통해서 한번 대응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면은요. 자, 차트 좀 보겠습니다. 자, 신신제약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자리가 되겠죠. 여기서 종목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 한 이틀 동안에 한 17% 정도가 올라갔으니 뭐 요즘 같은 그 주식시장 속에서는 상당히 좀 높은 수익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목표가는 어느 정도 좀 달성을 했고 이제 주가 자체가 이제 변동성을 주면서 좀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이라는 것은 그 종목도 중요하지만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단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수익 중장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종목을 뭐 끌고 가는 식의 매매는 어떤 그 좋은 전략이 아닐 수 있겠죠. 때문에 해당 종목은 당연히 이익을 실현시켜야 되는 구간이었었고 혹시라도 해당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시거나 혹시 또 물려 계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종목들을 선택을 할 때 물론 이제 어떤 그 단기적 측면에서 또 이익 구조를 내려고 좀 노력을 해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어떤 변수의 어떤 그 상황이 또 따라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제가 종목을 말씀드릴 때 비싼 주식을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 부실주를 언급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은 재무적인 측면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종목입니다. 재무도 좋고 주가도 바닥주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나름대로 또 이익을 보시거나 또 정리하고 나오시는 쪽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신제약으로 수익 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좋은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되 현재 수익 실현하셨다면 매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ASR 종목은요. 에스코넥입니다. 특히 이 종목은 최근에 하락장 속에서도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기관이 열심히 사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향후에 주목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대표님, 이 종목은 목표가 어디까지 보시나요? 글쎄요, 뭐, 장기적인 측면은 좀 높게 보는데요. 지금 시장 자체가 아니기에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스코넥도 그 제시해드린 이후에 오늘도 좀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한 10% 정도 이상 그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해당 종목은 어떤 바닥권 종목군이고 재무 안정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물론 실적은 좀 작년에 좀 부진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실적과 재무제표는 별개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뭐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 판단이 됩니다. 상승 추세는 뭐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나 시장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변동성을 주면서 가겠죠. 그래서 우선 긴 호흡을 우리가 좀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있겠으나 시장 트렌드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고팔고를 좀 병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해당 종목도 제가 대략적으로 한 뭐 요 정도 어디쯤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반등이 나오면서 한 10%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어떤 랠리를 좀 보여줬는데요.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었죠. 오늘 장세가 좀 굉장히 많이 안 좋았었는데. 근데 역시나 종목의 특징이 있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종목들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절대 비싼 종목을 매매하지 않아요. 바닥주죠. 그렇죠? 그야말로 바닥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닥주, 재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종목을 매매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주식은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변수가 왔을 때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 또는 이후에 물타기가 가능한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해야 됩니다. 물타기라는 것은 아무 종목이나 하는 것이 아니죠. 많이 올라간 종목을 가지고서는 물타기가 안 되고 또 부실 종목 가지고는 또 상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물타기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적인 메리트 그리고 재무 안전성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긴 호흡을 갖는다면 뭐 높은 수익이 좀 날 것으로 보여지지만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은 뭐 짧게 한 10% 정도면은 이게 뭐 적은 수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단기간에. 그래서 적당히 좀 챙기시고 또 나중에 한번 또 재차 한번 좀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튼튼하지만 바닥주인 에스코넥이었습니다. 이 종목은 현재 시장이 시장인 만큼 수익이 낮다면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편입주 AS 시간이었고요. 오늘 방송이 끝나면 오후 9시 30분부터 온라인 무료 방송이 이어지는데요. 대표님, 온라인 무료 방송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이제 최근 시장을 좀 경험하면서 계좌가 뭐 늘어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평균적으로는 조금 좀 마이너스인 부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종목들 가운데서 그래도 나름 좀 수익이 좀 괜찮게 날 만한 종목이 좀 포착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좀 종목을 좀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서 이제 저는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투자자분들의 성향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단기 또는 스윙, 중장기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모두 다 부합할 수 있는 종목을 보통 말씀을 드리곤 하죠.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오늘도 누구에게나 만족할 수 있는 종목을 오늘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히든 종목이 특히 좀 잘 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9시 30분 정도에 제가 추가적으로 또 온라인에서 또 인사드리게 되는데요. 종목들 좀 얻어가시고요. 앞으로 또 성공 투자 전략까지 공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그 종목 만날 수 있는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님 얼굴 보이고 지금 동그랗게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오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주제가 갭, 확률 높은 자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궁금해지네요. 네,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은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매매법이 되겠죠. 그런데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갭 상승, 뭐 갭 하락, 어떤 그 갭이 생기면서 그 공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활용해서 이익 구조를 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고 실제로 저도 실전 투자에 상당히 많이 써먹는 매매 기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만 좀 알아두신다면 앞으로 좀 종목이 좀 많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돈이 되는 그 기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오늘 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물 한 잔 마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이 되는 그 기술, 그 강의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나와라, 뚝딱.
네, 오늘도 투자 병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나름의 노하우는요. 저도 실전에서 상당히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매매법 중에 하나고요. 상당히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나름대로 좀 발굴을 할 때도 나름 재미가 있고 뭔가 좀 숨은 그림 찾기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또한 뿐만 아니라 확률적인 데이터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앞으로 많이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갭 매꾸다. 그래서 확률 높은 자리가 있다가 되겠습니다. 갭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때로는 갭상승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는 갭하락이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갭상도 있죠. 이 갭이 발생하면은 공간이 생깁니다. 장 시작 9시 딱 땡 치자마자 주가 자체가 붕 빠져서 시작하는 종목이 있죠. 뭐 시초가가 아마 마이너스 5%, 10%, 20% 또는 하한가. 때로는 또 반대로 시초가 형성 자체가 5% 이상 뭐 이렇게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간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 빈 공간이 생기는데 이 빈 공간을 활용해서 이익 구조를 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내자 이거죠. 정말 다양하게 돈을 버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 이제 기술적 분석 앞으로 이제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물론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겠지만은요, 정말 다양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익 구조를 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에게 좀 잘 맞는 내용을 가지고 좀 매매를 할 필요가 있겠죠. 내가 아는 지식이 많은 만큼 그만큼 거기에 이제 기법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게 되다 보니 뭐 매매를 하는 종목들도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또 수익을 낼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양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어떤 패턴 공식에 대한 어떤 해석을 좀 잘 하셔야 되고 장 끝나고 나서 항상 올라가는 종목들, 떨어지는 종목들의 어떤 특징들을 계속 공통점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요.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뭐 많은 분들께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 수익을 내고 싶다고 한다면 시간과 열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는 글쎄요, 비례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익과 시간과 열정은 비례하다. 열심히 내가 공부한 만큼 이익 구조가 나는 거기 때문에요. 저는 사실 하루에 수면 시간이 뭐 많으면 보통 한 4시간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믿기 힘드시겠지만은 거의 매일 그렇습니다. 그게 습관화가 되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건강은 굉장히 좀 안 좋아질 수 있겠지만 주식쟁이다 보니까 뭐 또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시면 때가 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대한민국 상위 1%가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이제 차트를 가지고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죠. 자, 이 삼보산업이라는 종목을 이렇게 보면은요. 요즘에 뭐 상당히 좀 잘 갑니다. 이렇게 막 급등이 나오고 상한가도 들어가고 합니다. 이런 종목들 보면은요. 신기하죠. 뭐냐면 정말로 장기적으로 주가 자체가 이렇게 쭉 빠지면서 갑자기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또 어느 구간까지 올라갔다가 또 어느 구간이 되면 떨어집니다. 뭐 주식이 뭐 원래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더 갈 것 같은데 또 떨어지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는 이것이 뭐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가의 방향성과 목표가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가.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기술적 분석은 곧 돈의 흐름을 읽는 거기 때문에 원리만 잘 알면은 이것이 충분히 주식은 수학 공식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는 그런 어떤 공식에 부합하면 원하는 방향성대로 주가가 움직이게 됩니다. 자, 화면을 좀 보게 되면 자, 밑줄을 하나 좀 그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단순 의미 없는 밑줄을 그은 건 아니고요. 여기 화면을 좀 저기 왼쪽으로 한번 좀 보면은요. 공간이 하나 생깁니다. 공간. 여기 화면 볼까요? 바로 이 구간. 확대를 시켰습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주가 자체가 여기서 이제 종가 마감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다음 날 주가 자체가 장 시작하자마자 떨어져서 마감을 합니다. 이렇게 떨어져서 시작을 하죠. 시가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공간이 하나 생깁니다. 이게 바로 갭입니다. 갭하락, 갭.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원생명과학이라는 종목입니다. 진원생명과학. 자, 여기 차트를 좀 가만히 보면은요, 뭐 간혹가다 이런 차트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주가 자체가 맴돌다가 이렇게 쭉 빼죠. 뭐 악재가 터져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 뭐 악재 없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것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런 흔적들이 포착이 됩니다, 보통. 자, 다음. 자, 밑줄을 긋습니다. 그 갭이 시작된 그 종가 기준에.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갭이 형성이 되게 되면 주가 자체가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모든 주식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종목에 따라서 또 타점이 중요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밑줄 하나 딱 그어 놓고요. 그 다음으로써 이렇게 이제 그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한가가 하나 딱 들어갑니다. 이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는 시선이 이쪽으로 가 있고 대량 거래로만 가 있지 이쪽에는 시선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혀져 버려요. 희한하게도. 지금은 그 우한 폐렴 뭐 관련해서 말도 많고 하는데요. 또 시간이 지나면은요, 또 이 시장에서 또 아무 일도 없었던 일이 돼버리고 또 급등 나왔었던 종목들도 또 잠잠합니다.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요, 그 영국의 디폴트 사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영국과 디폴트의 합성을 하고 해서 이제 그 브렉시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브렉시트 사태가 터졌을 당시 아마 기억하셨을 거예요. 아마 급락이 나왔죠. 당일날 엄청난 급락이 나오면서 종목들이 큰 손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루 브렉시트 터지는 날, 그 하루 이슈가 터지는 날, 뭐 증권 방송을 보든 뭐 어떤 내용을 보든 하면 마치 이 자본주의 이 시장이 마치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어떤 뉘앙스의 그런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투자자분들께서 뭐 보면은 상담을 해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들고 있는 종목들 싹 다 정리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이슈가 터지고 나서 바닥을 찍고 다음부터 바로 상승장이 왔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잊혀져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차트를 해석을 할 때는요. 지금 이 순간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셔야지 대략 그림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서는 말씀드렸다시피 갭은 이건 의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께서는 뭐 세력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주포다 또는 뭐 큰 손들이다, 상위 1%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주가를 내 마음대로 이제 그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있겠죠. 돈을 쥐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이제 이 갭이라는 게 있습니다. 갭이라는 것은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한가라는 것도 그렇고요. 이 갭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이런 것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군가에 의해서 시세 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갭하락이 악재가 터져서 떨어지는 거다. 악재가 터진다고 다 갭하락이 나오지는 않아요. 악재가 터진다고 해서 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갭하락뿐만 아니라 갭상승에는 어떤 그 누군가가 시세 조정을 한다.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은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거죠. 주식의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그 주식 장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내가 큰 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시장에 유통되어 있는 주식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수라는 게 있어요. 유통 주식. 뭐 예를 들어서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이 한 1000주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진원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이 좋으니까 어떤 나쁜 의도로 봤을 때 나는 이 주식을 싸게 사서 나는 이 명분을 덧붙여서 주가를 올려서 이익 구조를 내고 싶어. 이런 어떤 나쁜 의도로 시세 조정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통되는 주식은 1000주밖에 없는데요. 비율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의외로 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30억을 나는 매집을 하고 싶은데 개인 투자자들이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10억밖에 못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악재를 터뜨릴 때도 있고 악재 없이 떨어뜨릴 때도 있어요. 이러면서 겁을 주는 거죠. 개파락이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시작하자마자 큰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거 뭔가 있구나. 이거 초대형 악재구나 하면서 여기서 거의 대부분 손절매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가 자체는 떨어지면서 추가적인 손절매가 나올 것이고 횡보를 하면서 이제 여기서 매집을 하는 거죠. 여기서 뭐 이 종목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뭐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시나리오를 짜본다면 어느 정도 매집이 됐으면 주가를 올리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 이건 에너지가 되겠죠. 그럼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이 주식을 따라잡을 필요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 상따라는 게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께 상따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상따라는 것이 있는데요. 확실하면 비싸게 주더라도 따라잡을 필요가 있어요. 확실하다면. 그렇죠? 싸다고 해서 다 가는 건 아니에요. 확실하더라도 가격을 조금 더 붙여서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굳이 상따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지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주가 자체가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여기까지 가서 윗골이 달리죠. 그럼 다시 말해서 시초가에 따라잡을 수도 있죠. 그럼 여기서 단타 수익을 보고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발 빠르신 분들께서는 거래가 싹 터진다 싶으면 여기서 따라잡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는 만큼 수익이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이에요. 지식이 많으면은 수익을 낼 확률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기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이동 평균선을 통해서 저도 수익을 내는 매매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갭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보조 지표를 가지고 매매하는 방법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스펙주라는 것은 이제 그 스펙으로 합병된 주식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여러분들께 포인트 엔지니어링 그것도 스펙 관련 종목이고, 네, 더러 있죠. 그 종목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냐면 스펙주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장외에서 상장돼서 고평가되는 케이스가 아니고 스펙으로 이제 합병된 기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0원, 2,000원 해요. 재무제표도 전체적으로 좋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한 1,000원, 2,000원에서 하면 거의 수익이에요. 그것도 기법이죠. 그 또한. 그러다 보니까 이동평균선 매매 기법에서 한 종목 나올 수도 있고, 갭 한 종목, 보조지표 기법에서 한 종목, 스펙 기법에서 한 종목, 이외에 많겠죠. 그러면 하나를 가지고 매매하는 것보다는 2개, 3개를 가지고 매매를 하면 수익이 더 많이 날 거 아니에요. 때문에 아는 만큼 수익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제가 써먹지 않는 기법은 공개를 안 하는 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글쎄요, 제가 지금 2대12 TV를 통해서 제가 거의 한 2년 가까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근데 2년 가까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예전에 이제 시크릿 노트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쌍바닥 기법이다, 예를 들어서 쓰리바닥 기법이다, 상승 N자 기법이다, 이런 기법을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거 안 써먹거든요. 써먹지 않거든요. 이 매매 기법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네. 중요한 것은 제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매매를 해오면서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수익이 가장 잘 나더라.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때문에 앞으로 제 방송 자주자주 좀 시청을 좀 해주시면서 기법들 제가 많이 오픈해 드릴 테니까요.
다양한 좀 지식을 좀 가지고 계시면 좀 낫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수요일하고요, 목요일은 제가 그 고정으로 출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은 격주로 제가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요때만큼만은 빼먹지 마시고 방송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뭐 바쁘신 경우에는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지난 그 과거의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퇴근 이후에 뭐 시청하셔도 되고 주말을 이용하셔도 좋아요. 자, 다음. 기법만이 아니다. 기법도 좋아야 된다. 기법도. 이게 무슨 뜻이냐? 기법만, 그냥 기법만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기법만. 나는 이 기법이 좋아. 이 기법이 확률이 높아. 기법만 가지고 매매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 치고 수익을 내시는 분들은 많지 않죠. 무슨 뜻이냐면은 시장이 상승장에서는요, 기법만 쓰면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요, 시장이 하락장일 때는요, 기법만 쓰면은 손실이 나요.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 주식이라는 것은 기법만 맞았었을 때에 우리가 이익 구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시장도 좋고 뭐 업종도 좋고 종목의 재무제표도 좋고 종목의 가격도 좋고 종목의 뭐 위치도 좋고 마지막으로 기법도 좋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시장이 굉장히 좀 우울하죠. 뭐 잘 아시다시피 좀 전에도 뭐 시황 설명드리면서 5일 이동평균선 이탈하면서 주가가 밀리고 있단 말이죠. 종목들이 평균적으로 잘 가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호흡 조절을 잘하면서 시장이 안 좋을 때 기법이 적용된다고 그 종목이 잘 가지 않아요. 잘 가는 종목들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낮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매매하는 습관을 버리셔야 돼요. 좋을 때만 하는 거죠. 그렇죠? 하락장은 생각보다 짧아요. 그 충격이 세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락장은 뭐 길어봤자 일주일 정도밖에 안 돼요. 뭐 상황에 따라서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한 달 내내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극히 드물고 보통은 거의 한 일주일 안에 하락장은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느껴지죠. 왜냐하면 그 시간 자체가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 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상승은 길어요. 단기는 짧고 하락은 짧고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땡땡땡이라는 종목인데요. 개파락이 나왔죠. 그럼 이렇게 이제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예전에 뭐 이데일리 TV 방송 보니까 박 대표가 저런 갭 나오는 종목이 잘 간다고 했어. 이러면서 갭이 이렇게 발생됐으니 여기서 에너지가 분출이 되고 급등이 나오면 의지가 있다 싶으면 여기까지 간다고 했어. 그래서 이 주식을 여기서 샀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 논리로 본다면. 그런데 아니죠. 왜 아니냐? 뭐든지 기본에 맞아떨어져야 돼요. 기본.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법만 아니라 기법도 좋았을 때에 사는 거죠. 3년 연속 적자잖아요. 그렇죠? 이 주식이 가겠어요? 네? 부실주가요. 유보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돈은 못 벌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돈은 못 벌고 있고 저축해둔 돈은 계속 깨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직원들 월급 주고 뭐 전기세 내고 뭐 하는 거 이거 저축해놓은 돈으로 계속 메꾸고 있다는 얘기죠. 가겠어요? 주식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법, 차트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이 기법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맞아떨어졌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이런 종목들 가지고 백날 첫날 우리가 기법을 써먹어봤자 좋은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좋습니다. 어떤 종목에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종목 아니겠어요? 자, 땡땡땡땡땡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화면에 해당 종목의 역사예요. 상장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차트인데요. 가격이 좋죠, 위치가. 그렇죠? 위치가 나쁘지가 않아요. 이렇게 쭉 해서 바닥주가 되겠죠? 그렇죠? 나쁘지가 않고 재무제표도 건전성이 있는 주식입니다. 일단은
재무적인 측면이 좋고 가격이 한 2,000원 정도 되고 2,000원대고 주가는 바닥권이다. 기본적인 것이 적용이 되죠. 기본 바탕이 된 상황에서 개파락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 무슨 악재가 터졌냐? 특별한 악재 안 터졌었어요. 악재가 터져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유 없이 빠지는 종목들도 있고, 그렇죠? 의도가 있다. 뭔가 의미가 있죠. 주가 자체가 이렇게 이제 밑줄을 그어보면은 이제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기법상. 근데 여기서는 안 가죠. 의지가 없으니까. 여기서도 안 가고 의지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갈 수 있겠죠. 의지가 있으니까. 여기서 거래대금이 한 380억 정도가 터졌어요. 거래대금 380억. 적은 거 아니거든요. 보통의 경우는 뭐 한 10억 터지거나 뭐 20억 정도 터지는데요. 380억이 터졌으니 뭔가 의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해당 종목 제가 잠시 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공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관련 종목들 열심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재밌을 겁니다. 왜? 돈이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유익하셨죠? 앞서 오늘 강의에서는 여러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갭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 알려주셨는데요. 이어서 관심 편입주 소개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요. 아주 IB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차트 보면서 제가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아주 IB 투자, 이것 또한 기법에 적용되는 종목이다. 이건 무슨 기법이냐? 기업 가치와 가격 기법이다. 다시 말해서 해당 종목은 재무제표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뭐 영업이익률이 뭐 20% 정도 이상 나오고 있고, 뭐 2018년도보다 2019년도가 늘어나고 있고, 시총 대비해서 부채도 뭐 나쁘지 않고, 유불은 뭐 그냥 적당합니다. 유불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무슨 뜻이냐? 이것도 기법이죠. 안 망하는 회사 가격 싸면 간다는 얘기죠. 1,300원이거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해당 종목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아주 IB 투자 같은 경우는요. 다시 말해서 단기, 스윙, 중장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 될 겁니다.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보시고요. 가격은 일단은 뭐 오늘 방송 종가 기준으로 제가 지금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일 시장이 좀 안 좋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매매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하고요. 시장 봐가면서 시장이 뭐 오늘이 아니어도 되니까 시장 반등 나오면 그때 한번 또 도전해보는 것도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인 측면 또는 스윙으로 봤을 때는 한 1,500원 정도까지는 갈 것 같고요. 너무 단기는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손절가는 저한테는 의미는 없습니다. 저는 뭐 손절가 같은 손절을 칠 만한 종목을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뭐 방송 특성상 제시는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 대략 한번 1,120원 정도로 보지만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장기적으로 보면서 단기 스윙을 병행하는 전략으로 계획 세우시면 아주 IB 투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라 저는 자신합니다. 네, 오늘의 관심 편입주는 아주 IB 투자였습니다. 손절가가 의미 없는 좋은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목표가는 1,500원을 설정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히든 종목이 공개됩니다. 대표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주실까요? 네, 오늘 그 히든 종목으로 제시해드리게 될 종목은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갭, 그렇죠? 그 기법에 적용되는 종목이면서 최근에 대량 물량이 좀 들어온 흔적들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하다.
재무적인 측면을 비롯해서 가격적인 메리트 그리고 위치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기법까지. 그래서 안 갈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종목 좀 얻어가셔서 최근에 좀 장이 안 좋아서 수익을 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해당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 이익 구조 챙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9시 한 30분 정도에 제가 추가적으로 방송이 또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종목만큼만은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히든 종목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님 얼굴 보이고 지금 동그랗게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치기 전에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내일은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요? 네, 우선은 뭐 일단 미국 증시도 약간 좀 불안불안하고 일단 또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약간 좀 추가적으로 출렁거림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너무 급하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5일 이동평균선 돌파 확인하는 거 매매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의무적으로 매매하지 마시고 조급함을 좀 버리면서 매매하자 이렇게 좀 정리 내리겠습니다. 네, 항상 보수적으로 확인 후 매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투자병법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항상 마스크 잘 챙기고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